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는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고 근원 물가는 오히려 6.6%로 대폭 올랐습니다. 미국이 11월과 12월에도 한 번에 0.75%포인트씩 5연속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이 물가 급등을 반영해 새해 1월부터 8.7% 인상돼 평균 $1,827를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현금 지원금을 아직 못 받은 미국민들은 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거의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가 8.2%로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치고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비롯한 근원 물가는 오히려 6.6%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도 물가 잡기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고도 40년 만의 물가 급등은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더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실감하세요? 실감하죠. 안 오른 게 없이 다 오르고 한 번 장 볼 때도 큰 돈이 나가니까 많이 안 아끼면 살림하기가 힘들죠. 외식은 거의 못 하는 거죠, 예.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8.2%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의 8.3%에서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겁니다. 대도시 물가를 반영하는 CPI 물가지수는 6월에 9.1%로 정점을 찍은 후에 7월 8.5%로 크게 둔화됐지만 8월에는 8.3%로 0.2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으며 9월에는 8.2%로 더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에 6.3%에서 9월에는 6.6%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6.6%는 1982년 8월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겁니다.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에는 전체 3분의 2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비롯한 주거비, 교통비와 의료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나 주거비는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데 그런 거에서도 실감을 하세요? 예, 제 주변에 렌트비 많이 올랐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커버 안 되는 진료를 받았을 때는 그게 옛날보다는 진료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주거비 등은 한 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아 물가 상승이 오래 이어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소비자 물가를 보면 식품 가격은 한 달에 0.8%, 전년에 비하면 11.2% 인상돼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식품 가격 때문인지 가격이 비슷했던 품목들도 대형 유통업체마다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특이 현상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버지니아에서 식당 자영업을 하는 한 업주는 오랫동안 식당을 해왔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말합니다. 마치 주유소마다 담배값이 조금씩 틀리듯이 큰 차이가 없이 물가들이 다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반경 5마일 안에 있는 한인 마켓조차도 가격 차이가 너무 다르니까 한 곳만 다니던 장 볼 때 한 곳만 가던 것을 세 군데, 많게는 5군데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야 그나마 좀 적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값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만 그렇지 않고 모든 레스토랑이 같겠지만 음식값을 또 그렇다고 확 올릴 수는 없거든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실제로 여기저기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제 생각에는. 또 휘발유 값이 4.9% 추가 하락해 전체 에너지 가격도 2.1% 떨어졌지만 10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와 렌트비, 유틸리티비 등 주거비는 한 달에 0.7%, 전년에 비하면 6.6% 올랐습니다. 항공료가 다시 인상되며 전년에 비해 43%나 올라
전체 교통비는 1년 만에 14.6% 인상됐습니다. 의료비도 전달보다 1% 올랐습니다. 반면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즉 시급은 떨어지기 시작하며 9월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 값이 10월 들어 한 달 전보다 갤런당 20센트나 다시 올랐고 식품 가격 상승도 멈추지 않는 데다가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는 오래 가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 연말과 내년 중반까지 미국인들은 6에서 7%대의 고물가와 4에서 5%대의 고금리에도 성장은 제자리하거나 불경기에 빠지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11월 초는 물론 12월 중순에도 한 번에 0.75%포인트씩 5연속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2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98%로 거의 굳어졌으며 12월 14일에도 0.75% 인상할 가능성도 62%로 올라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보다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7월 8.5%에서 8월 8.3%, 9월에는 8.2%로 인하폭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는 7월 6.3%에서 8월에 6.6%로 오히려 대폭 올랐습니다. 이는 렌트비와 전기, 가스, 수도료 등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어서 이를 진화하려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모두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1일과 2일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무려 98%로 완전 굳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12월 13일과 14일에도 당초의 예상인 0.5포인트 대신에 0.7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은 62%로 높아졌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준이 11월과 12월에도 5연속으로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금리는 현재 3%에서 올 연말에는 4.5 내지 4.75%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 내 투자자와 경제 분석가들은 내년 3월에는 기준금리가 4.9%로 5%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게 될 경우 물가 잡기를 터지게 만들고 있는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을 추가로 냉각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연속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에 육박하며 주택거래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집값도 20대 도시들 가운데 12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피닉스 등 대도시 10곳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이 올 1월보다 2배로 급등한 6월 1일에 집값이 단 석 달 만에 10% 안팎씩 대폭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고 렌트비 급등을 저지해야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를 낮춰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의 다음 타켓은 고용시장으로 너무 타이트한 고용의 열기를 식혀 임금과 고용비용을 낮춤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냉각시켜 물가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3.5%의 실업률이 내년과 후년에는 각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민간 경제분석기관들은 5.6%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내년 중반까지 실직자들이 현재 600만 명에다가 120만 내지 320만 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이 물가 급등을 반영해 2023년 새해 1월부터 8.7% 인상돼 평균 140달러 오른 1,827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4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며 자동으로 떼는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은 3% 인하돼 한 달에 $5.20씩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내 은퇴자들 6,600만 명이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이 물가급 등을 반영해 42년 만에 가장 많이 인상되는 반면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3% 인하되는 걸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은퇴자 6,6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을 2023년 새해 1월부터 물가급 등을 반영해 8.7%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콜라로 불리는 생활 비용 조정에 따라 8.7% 인상키로 하면서 1981년 이래 4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올해에는 전년보다 5.9%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이 8.7% 인상되면 평균 한 달에 140달러가 오르는 1,827달러가 된다고 연방정부는 밝혔습니다. 올해 현재는 평균 1,681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6,600만 명의 은퇴자들 가운데 85 내지 90%는 스탠다드 평균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사회보장연금은 생일이 1일부터 10일 사이이면 내년 1월 11일 처음 지급받게 됩니다. 생일이 11일부터 20일 사이이면 내년 1월 18일에 처음 인상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생일이 21일부터 31일 사이이면 내년 1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연금에서 원천으로 떼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올해보다 3% 인하됩니다. 메디케어에서 닥터 오피스 방문 등 통원 치료비와 일부 의약품을 커버해주는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3% 인하돼 한 달에 $5 20센트 낮아진 $164 90센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이 3% 인하돼 사회보장연금의 월 수령액은 8.7%보다 더 오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내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인슐린을 사용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은 새해 1월부터 한 달 약값으로 $35까지만 지불하면 되는 반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선 $2,000는 2025년 이후에나 적용됩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민 1,000만 명이나 3차에 걸친 경기부양 체크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금을 안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 체크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민 거의 대부분에게 제공했던 부양 체크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같은 현금 지원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억 6천만 명에게 3차에 걸쳐 모두 9,310억 달러나 스티뮬러스 체크로 현금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인 2020년 3월 1차로 1인당 1,200달러, 자녀 500달러씩 제공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시절인 2020년 12월에는 2차로 부모 자녀 모두에게 1인당 600달러씩 지급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 2021년 3월에 3차로 부모 자녀 모두 1인당 1,400달러씩 보냈습니다. 또한 16세까지의 부양 자녀에게는 1인당 3,000달러 내지 3,600달러씩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일반 회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아직도 자격 있는 미국인 1,000만 명이나 재난지원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 차원의 재난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금을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IRS 국세청이 접촉할 정보가 없어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주거나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 보고할 필요 없는 극빈층과 빈곤층의 시니어들, 홈리스 피플,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로 감사원은 관측했습니다. 현금 지원금을 미국민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은 IRS 국세청은 세금 보고 기록을 토대로 유자격자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주거나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아직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금을 안 받은 미국인들은 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연방정부는 상기시켰습니다. 3차에 걸쳐 부양 체크를 제공한 현금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들은 11월 15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인 irs.gov/coronavirus/economic impact payment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텍스 크레딧 CTC를 받지 못한 부모들은 getctc.org에서 역시 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에서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거의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 3순위 비숙련직은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됐고 일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됐던 종교 이민의 비성직자들은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회계연도에 두 번째로 나온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에선 극심한 적체 때문에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이 전달과 같은 2020년 6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도 새 컷오프로 전달에 설정된 2022년 9월 8일로 같게 나왔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4순위로 분류되는 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들은 연장안을 담은 임시 예산안의 통과로 10월에 승인 불가해서 11월에는 다시 오픈돼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연속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